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고수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급등주 핵심 패턴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급등주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이 길게 나오고 나서 단기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눌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가부터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타점을 실전에 적용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 패턴을 만든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차트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5일선 기준 도지 캔들이 형성된 다음에 상승 일파 구간이 길게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그냥 올랐구나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구간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물량 매집을 상한가 직전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간을 봤을 때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살펴봤으니까 상한가 이후 5일선 눌림 구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는 크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수평으로 눌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바로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에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마치고 공격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바닥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마쳤지만 아직 소화할 물량이 남아서 수평으로 눌리는 구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을 만드는 이유는 아직 물량 확보가 안 됐을 때 이런 패턴을 만든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5일선 기준으로 수평 눌리는 구간이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 구간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구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 구간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상한가 이후 마지막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치고 나니까 상승 일파가 길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바닥 구간 상승 일파 구간이 길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상승 추세 구간에서 물량 매집이 진행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상한가 이후에 수평으로 눌리는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최종적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상승 일파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구간을 논리적으로 해석해 봤으니까 두 번째 구간도 논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리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세력들의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물량들을 세력들이 11선, 21선 구간에서 계속 받아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구간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왜 61선, 121선 장기 평선 구간에서 싸게 물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높은 구간인 11선, 21선 구간에서 물량을 받고 주가를 올렸을까요?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상승 일바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이탈시킨다면 이 물량들이 한 번에 나오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적 지지선인 11선, 21선 구간에서 단기 조정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과 세력들이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를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선, 21선 단기 조정 구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항목을 세력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계획이었다면 지금 장대 항목을 만들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 음봉 캔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량을 소화하면서 장대 항목 캔들을 세력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여서 종가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구간 상승 일파가 길게 나오고 나서 단기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을 세력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종가부터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상승 일파 구간을 바닥 구간에서 길게 만들 수 있었던 원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상승 추세 구간 물량 매집, 두 번째 수평 구간에서 눌림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 물량 소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바닥 구간 상승 일파를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고점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세력들이 장기 평선 구간에서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선, 21선 단기 조정 구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간 보시면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항봉을 만들어내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했는데 오른다면 우리가 이 상승분만 짧게 먹고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빠진다면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부터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급등주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N파가 나오고 나서 장기 평선까지 눌린 다음에 물량 소화를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양이 완성된 다음에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온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종가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이런 패턴을 왜 만들었는지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배우고 나서 구체적인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항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1선까지 눌립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항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 구간 상승 N파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첫 번째 패턴과 마찬가지로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 캔들, 음봉 캔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을 분봉상으로 해석해 보자면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조인데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왜 올렸다가 다시 빼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3월 11일 1453원 시가 출발해서 1586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1372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여기가 시가가 되고요. 여기가 고가, 여기가 종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여기 있던 주가를 굳이 왜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뺐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은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대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원, 3,000원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 초입 부근까지 주가가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00원대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에 마이너스 17%라는 숫자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종목 토론방, 경제방송,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1,600원대까지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이때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했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량 매집을 지속적으로 마친 세력들은 물량 확보가 되는 순간 상승 일파 구간을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캔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모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급등주 차트 패턴을 분석하실 때 상승 일파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승 엔파가 바닥 구간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들의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엔파 나오고 나서 장대 연봉 나오고 주가가 쭉 빠집니다. 이때는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일파 구간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의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대 연봉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약 3천억 정도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턴 자체가 미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마지막으로 물량 소화 구간을 마치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양음량을 형성시키고 단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종가부터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V자로 반등하는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약 4,500억이 들어오면서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이런 패턴을 만드는 그 원리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쭉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유독 많이 들어온 구간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25일에 약 1,700억 정도 돈이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이 바로 대표적인 매집 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닥 구간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단기 상승 일파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21선 장기 평선 지지하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 매집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종가부터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기 위해선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만 설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준은 바로 121선 지지라인, 오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장대양봉이 형성되었던 시가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을 연결해주면 이런 선이 완성이 되고 종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로 수익 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급등주 핵심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